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일주일 전에 60%에서 77%로 올랐고 50bp 인상할 확률은 일주일 전 30%에서 23%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보다 125bp 높은 4.25에서 4.50%일 확률을 74%로 반영했는데 일주일 전 40%에서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00bp 높은 4.0에서 4.25%일 확률은 24%로 일주일 전 42%에서 크게 내렸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앞으로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특히 12월 금리 전망치가 크게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달 FOMC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을 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보다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았고,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FOMC에 대한 분석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FOMC 이후의 시장 움직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이틀간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을 전망하는 거에 있어서도 큰 힌트를 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FOMC 발표 당일,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 뉴욕 주식시장은 주요 지수가 2% 가깝게 밀렸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FOMC의 영향을 받는 특징이 채권 금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목요일 새벽에는 2년 국채 금리가 7bp가량 크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단기인 2년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반응을 했고 주식시장도 2년 국채 금리의 급등에 연동해서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목할 것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새벽 FOMC 이후 둘째 날 뉴욕 시장인데요. 이날 역시 주식시장이 하락했는데 이날은 미국 10년 금리, 즉 장기 금리가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날 미국 10년 금리는 하루 사이 무려 18bp가 급등하며 3.71%까지 올랐는데요. FOMC 직후에는 잠잠하던 미국 10년 금리가 이튿날 왜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요?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지고 다른 주요 지수도 장기 금리 급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미국 장기 금리는 왜 올랐을까요? 표면적으로 이날은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는 왜 연준 금리 인상에는 당장 반응하지 않다가 다른 세계 채권금리 금리 급등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최근 전개되는 금리와 환율의 밀접한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연준이 75bp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다시 촉발됐죠. 자, 그러면 다른 세계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 가치 방어 차원에서라도 금리 인상에 빌미가 생기게 됩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마리를 앓게 되고 있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의 동기가 더욱더 커진 셈인데요. 연준과 세계 다른 중앙은행 간의 금리 인상이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로는 일본 중앙은행, 즉 일본은행 BOJ의 환시 개입이 있었는데요. 일본은행은 아시다시피 24년 만에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BOJ의 움직임은 일본 정부가 자국 통화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물론 일본 정부가 지금 상당한 미국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서 미국 국채를 급하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미국 국채 매각 필요성이 커진 것만은 분명한데요. 다른 전문가 진단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자 글로벌 자본 흐름 전문가인 브랜드 세서는 일본은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국채를 팔 이유가 분명하진 않다. 하지만 많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달러 현금 보유를 늘리고 싶어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미국 국채를 매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세서 선임연구원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세계중앙은행의 긴축에 따라 글로벌 장기금리가 급등한 것이 미국 국채의 금리 매력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각국의 장기금리가 수준이 올라왔고 그렇다면 미국 국채금리가 가지고 있던 플러스 수익률의 금리 매력도도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국채는 더 이상 선진국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제공하는 희귀 품목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이 외국인 수요를 걱정할 만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가 미국 국채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 요인이죠.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의 외환 개입도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일본이 외환 개입을 한다면 현재 BOJ가 진행 중인 채권 커브 통제 정책, 즉 장기 금리를 고정시켜두는 정책을 철회해야 외환 개입의 효과도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채권 커브 통제 정책을 철회하면 일본 장기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본 투자자는 굳이 지금처럼 막대한 미국 국채를 보유하지 않고 채권 금리 수준이 높은 일본 국채를 대신 사담을 수가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장기 국채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심화했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 또는 환시 개입을 통해 환시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환율 전쟁 또는 긴축 전쟁 속에서 미국 장기 금리가 튀었고 주식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분간 이런 미국 장기 금리 급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하락 영향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장기 금리 급등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죠. 자, 이들의 연설 내용은 보다 매파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다음 주를 맞이해야겠는데요. 저는 그럼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